네,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매일경제TV의 박성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원전입니다. 원전에서 최근에 SMR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상승한다. 그 이유는 하면서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SMR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이 SMR 시장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과 내용들, 그리고 관련 수혜주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경우에는 발전 용량이 300MW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차세대 원자력으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1400MW 급인데, 자, 이 부분들 대형 원전에 비해서 건설 기간이 좀 짧다라는 부분과 이제 비용 절감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 단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크기만 작아진 원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 내용을 좀 약간 좀 제가 장점과 단점을 분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중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을 보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별도 조치 없이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SMR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는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봐야죠. 5년이 좀 안 됩니다. 4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기간이 훨씬 짧게 SMR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이라도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은 피할 수 없다. 원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자료 좀 봤고요. 자, 소형 원전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25m의 높이 안에 가압기와 증기 발생기, 노심 및 핵 연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압기라든가 증기 발생기라든가 노심 및 핵 연료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하나로 만들어놔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편안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 냉각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일체형 대형 원전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건 일체형이다. 자, 그리고 크기가 폭이 4.6m, 자, 높이가 25m, 별도 경납 건물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한 기당 건설 비용은 약 1조 원 정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4조에서 5조 원 정도 들어가죠. 자,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원자로 모듈을 냉각 수조에 잠기게 해서 유사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낮고, 그리고 발전 용수 사용량이 적어서 해안가가 아닌 내륙의 건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MR을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보게 되면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형 원전에 비해서 소형 원전이 SMR이 훨씬 안전하고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별 원자로 현황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2021년 10월 말을 기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93개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가 56개, 중국이 52개, 러시아가 38개, 일본이 33개, 우리나라가 24개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원자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별 원자로 현황은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 원전 정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원전 12기 신규 건설을 통해서 원전 R&D 예산에 15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SMR 기술 개발 및 원전 폐기물 관리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고요. 자, 영국은 2050년까지 45조 원 투자해서 SMR 16기를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목표를 20에서 22%까지 유지하겠다는 부분들이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크게 났지만
일본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에너지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건 지금 현재 2035년 소형 모듈 원전 SMR 예상 설치 규모입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하고 우리가 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2035년까지 126조 원이라는 새로운 건설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한 10,000개 정도, 그리고 중국이 15,000개, 그리고 미국이 10,000개, 그리고 영국이 한 7,000개, 뭐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중동 지방도 좀 5,200개, 뭐 브라질도 6,200개. 엄청나게 많은 SMR 공사가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SMR이 뭔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SMR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앞으로 많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수혜주들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SMR 사업에 있어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죠. 자, 2019년도에는 미국의 SMR 기업에 지분 투자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원전 핵심 기자재는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자, SMR 핵심 기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주 규모는 1.5조 원입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 수주를 한 부분들이고,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두산중공업이 상당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중공업 최근 주가 움직임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1%나 올라갈 정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현재도 주가 움직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아주 잘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한국전력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원자력 설계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유럽의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전기술 또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뭐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아주 좋은 수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또한 강력한 매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 KPS인데요. 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화력등 발전소의 원전 유지 보수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만 만들어 놔서는 안 되겠죠. 그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위탁 기관을 좀 위탁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 KPS가 그 부분들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전 KPS 또한 최근 주가 움직임은 아주 좋습니다. 한전 KPS도 보게 되면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주가 움직임들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주가도 상승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좋은 움직임들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보성파워텍입니다.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원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이제 철골을 제작하는 발전소 전력 산업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좀 정치 테마주로도 한번 좀 크게 움직여 준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보성파워텍도 2.59%의 움직임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보성파워텍도 이런 흐름들, 아주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에너토크라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자, 발전
에너토크도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발전 장비와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 자, 밸브라든지 댐퍼 등의 자동 개폐 장치를 전략 수입을 하고 있고, 자, 전동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 중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에너토크 또한 관련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에너토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던 부분들이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또한 우리나라 원전의 대부분을 누가 시공했냐?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원전 플랜트 건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또한 이런 원전 관련된 내용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현대건설 또한 주가 움직임들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좀 보게 되면 일진파워입니다.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경상정비, 용역업,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 한전 KPS와 같이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공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민간기업이냐, 공기업이냐의 차이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진파워의 주가 움직임들 보게 되면 최근에 단기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고 좋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단기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SMR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SMR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장이 얼마나 좀 커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 드렸습니다. 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